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남호 피격 23일 만에 정부가 이란제 미사일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공격 주체로 사실상 이란을 지목한 상황, 후폭풍 알아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동시에 부산을 찾았습니다. 사전투표 이틀 앞둔 시점이라 관심이 컸습니다.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로 전국에서 열차가 지연되거나 중지되는 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소식 준비했습니다. 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정부가 남호 피격 사건과 관련해 조금 전 조사 결과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란제 미사일 공격 가능성이 높다며 그 미사일 종류까지 밝혔습니다. 공격 주체도 사실상 이란군으로 지목한 상황. 정부는 조금 전 주한 이란 대사를 초치해 공식 항의했습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기술 분석 결과 미상의 비행체는 이란에서 개발된 누르 계열의 대함 미사일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부는 지난 4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우리 선박 남호호를 공격한 비행체가 이란제 누르 계열의 대함 미사일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고 당시 남호호 선미를 향해 두 발의 미사일이 날아들었는데 첫 발은 불발에 그쳤고 두 번째는 기관실에서 터졌습니다. 정부는 미사일이 6분에서 7분가량 날아들어 남호호를 공격한 걸로 추정했습니다. 공격 주체로는 이란군을 사실상 지목했습니다. 주로 이란 해군이라고 이란 혁명수비대 그리고 친이란 세력에서 쓰이는 걸로 알고 있고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는 이란 혁명수비대하고 이란 해군이 하고 있지 않는가. 다만 이란이 공격 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상황에서 고의적 공격 여부를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외교부는 조금 전 주한 이란 대사를 초치해 공식 항의하고 재발 방지책을 요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연지입니다. 정부는 오늘 남호 피격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7장의 사진을 함께 새로 공개했습니다. 색깔, 모양, 일부 글씨 각인 등 이란제 미사일로 볼 만한 근거가 다수 담겨 있었습니다. 김정근 기자입니다. 정부가 공개한 남호 피격 사건 조사 결과 관련 사진입니다. 엔진과 탄두, 기체 등에서 이란제 미사일임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다수 확인됐습니다. 엔진 부품에서 이란 제조사 TEM으로 추정되는 각인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동그란 모양이 있는 잔해의 측면 디자인은 제조사 홍보물에 담긴 사진과 유사합니다. 길이 10cm가 넘는 기체 잔해물 색상은 누르 계열 미사일 기체의 하늘색과 같습니다. 미사일 전자기판으로 보이는 잔해물은 20년 내지 30년 전 생산된 구형으로 추정됩니다. 정부는 화약의 경우 완폭되지 않은 불발 상태의 고폭 화약 물질임을 확인했습니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탄두의 경우 형태가 다소 온전한 상태인 불발탄으로 추정됐다면서 이란 대함 미사일 누르 또는 카데르의 탄두 형상과 유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누르 계열 미사일은 이란 해군의 주요 대함 무기 체계입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사전투표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여야 모두 결집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하루에 부산, 울산, 경남시장을 다니며 국민의힘 후보들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민주당도 부끄러움을 모른다며 박 전 대통령 공세로 전환했습니다. 백승현 기자가 현장 다녀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보수의 중심 진주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경남 진주 중앙시장을 찾은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전투표 직전 국민의힘 후보들의 힘실어주며 보수 결집에 나섰습니다. 박완수 경남지사 후보 그리고 황경호 시장 후보 이 두 분은 모두 경제 전문가시거든요. 시민께서 믿고 맡기시면 경제를 살리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울산에 가서는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도 언급했습니다. 울산이야말로 아버지께서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신 그 결과물이다. 그분은 앞으로 그런 신념을 바탕으로 그 약속하신 것을 잘 지켜나가실 분이라고. 박 전 대통령 오늘 마지막 일정으로 부산 기장시장을 방문했습니다. 현재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와 시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박 후보의 손을 맞잡으며 지지를 호소하기도 합니다. 우리 박형준 시장 후보께서는 그동안 부산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 오신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 부산의 더 큰 발전을 위해서 계속해서
더 많은 일을 해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대구를 시작으로 충청 방문한 박 전 대통령. 오늘은 경남 진주와 울산, 부산까지 PK 전역을 돈 겁니다. 내일은 강원으로 갑니다. 민주당은 박 전 대통령의 행보를 비판했습니다. 탄핵당한 대통령이 지금도 부끄러움을 모르고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모습. 저러니까 내란 옹호 정당, 윤어게인 정당 이란 소리를 듣는 게 아닌가.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부산 북갑에 출마 중인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 지지 의사도 사실상 밝혔습니다. 박 후보와 무소속 한동훈 후보 간 누가 진짜 보수 후보냐 경쟁이 치열하죠. 이 박 전 대통령이 막판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손인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기장시장을 찾은 박근혜 전 대통령. 예, 사연이 많으신 우리 박민식 후보. 박민식 국민의힘 부산 북갑 후보의 팔을 잡으며 호명하더니 박 후보에게 기회를 달라 말합니다. 여러분께서 우리 박민식 후보에게 봉사할 기회를 주신다면 박민식 후보도 이 나라를 잘 지켜나갈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부산 북갑에 있는 구포시장을 못 가 아쉽다고도 했습니다. 이에 앞서 박 후보는 박 전 대통령 수사했던 인사라며 한동훈 무소속 후보를 공격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그분한테 본인이 직접 법정에 나가서 징역 30년 및 1,185억 원 벌금을 구형했던 장본인입니다. 보수 지지층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사람 아닙니까? 같은 시각 한 후보는 구포시장에서 표로 단일화해달라고 민심에 호소했습니다. 박민식 후보 찍는 표는 그냥 하정우 찍는 표입니다. 이건 이재명과 한동훈의 대결입니다. 박정희의 의심과 김영삼의 대장 기계로 이재명 정권의 공소취소 같은 협잡을 제가 박살내겠습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예의를 갖추면서도 박 전 대통령의 인품과 그동안의 삶을 존경합니다. 존중하고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판단하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존중합니다. 박민식 후보 공세는 강하게 맞받았습니다. 정말 뻔뻔하고 구질구질하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그렇게 물고 빨았던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30년을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대구시장 선거는 오늘 발표된 조사도 역시 초접전 양상입니다. 토론회에서 맞붙은 김부겸 추경호 후보, 그야말로 불꽃이 쳤습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오늘 발표된 대구시장 선거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47.1%, 김부겸 민주당 후보 45.7%, 오차범위내 초접전입니다. 토론회에서는 숨막히는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적은 어디입니까?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바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적이죠. 대통령의 죄를 특검법을 통해서 스스로 없애겠다. 이렇게 많은 시민들은 평가하고 여기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시기나 내용 이런 것 자체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분명히 반대 의사를 표현했고요. 테슬라 제2아시아 공장을 유치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어요. 도대체 무슨 방식으로 테슬라 공장을 유치하시겠다는 건지. 부지도 싼값에 제공할 수 있다. 그래서 각종 세제 혜택 등을 통해서. 사전투표를 앞둔 후보들은 한 표 싸움이란 각오로 총력전을 펴고 있습니다. 이 대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 4년의 이 황금 찬스에 꼭 저를 써주십시오. 아이고 다리 수술하셨구나. 예. 투표는 꼭 해야 되는데. 네, 해야지. 예. 자다가도 길나가 해야 돼. 목발 찍고라도 하있어요. 김 후보는 자신을 뽑으면 민주당 강경 목소리 일부 제어, 국민의힘 쇄신, 대구경제 부흥 목표를 이룰 수 있다며 1타 3피로네. 추 후보는 지지층이 투표장에 나올 수 있게 독려하고 부동층과도 소통하겠다며 막판 결집론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네, 부산으로 갑니다. 오늘은 전재수 민주당 후보가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를 앞선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후보 토론회가 열렸는데 거짓말 탐지기까지 등장했습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어제 열린 토론회, 정의한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검은 가방을 꺼냅니다. 사비를 들여서
미국에서 공수를 해왔습니다. 그 경찰용으로 쓰여지는 그런 거짓말 탐지기인데요. 본인에 대한 의혹을 떨칠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신? 우리 정의한 후보님 청년 정치인으로서 뭐 토론에 임하고 계신데 지켜야 될 선은 지켜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당 부산시장 후보들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등을 제기하며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향해 거짓말 후보라고 공격했습니다. 우리 전재수 후보는 정말 침소봉대 그리고 거짓말 그리고 또 정말 얼굴에 철판 깔고 하는 얘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본인의 비리 혐의 때문에 물러난 것 아닙니까? 이어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를 집중 저격하는 전 후보. 박형준 후보가 선거 기간 내내 일관되게 네거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무능한 부산시장에 저는 공격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과 차고 넘칩니다. 대기질이 지금 전국에서 1위고요. 생활체육 참가율도 1위입니다. 숫자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박 후보 아내 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도 제기합니다. 매출이 4배가 늘고 200억씩이나 매출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연이랍니다. 하기 잘해서 그렇답니다. 그게 무슨 비난받아야 될 일입니까? 그게 시장의 가족관계에 있는 기업이라고 해서 그 기업이 비리가 없는 이상 매출이 는 게 왜 문제입니까? 두 후보 서로 떳떳하다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수사 결과에 대해서 이미 다 공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뒷다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리가 있으면 저는 시장은 안 합니다. 오늘 나온 여론조사에서 전 후보는 박 후보를 9%포인트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네, 지금 전북은 민주당 이원택 후보와 무소속 김관영 후보의 치열한 접전이 벌어지고 있죠. 김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과 내가 더 가깝다고 하면서 명심 경쟁에도 불을 붙였습니다. 청와대가 진화에 나서고 여당 지도부는 연일 총력전인데 오히려 격차가 김 후보 쪽으로 더 벌어진 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현주 기자입니다. 무소속 김관영 전북지사 후보. 연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하고의 대통령님과의 관계를 보면 제가 훨씬 가깝습니다. 무소속 출마 전 이재명 대통령과 소통한 듯한 발언도 했습니다. 갑자기 예기치 못한 이런 일 때문에 무소속으로 출마를 제가 해야 될 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대통령께 말씀드리는 것이 저로서는 또 도리 아니겠습니까? 오늘 청와대는 이 대통령은 김 후보와 통화한 적 없다고 공개 반박했습니다. 대통령과 청와대는 선거와 관련해서 어떤 특정 후보와 상의나 교감 같은 것들을 하지 않습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 대통령을 팔아온 것에 대해 사과하고 후보직에서 당장 사퇴하라고 김 후보를 맹폭했습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어제에 이어 오늘도 호남을 찾는 등 민주당 지도부가 총력전에 나서고 있지만 오히려 이원택 후보가 김 후보에게 두 자릿수 격차까지 밀린 여론조사도 나왔습니다. 한 여권 관계자는 김 후보가 당선되면 정 대표가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주입니다. 네, 한은 기자, 정치부 이남민 선임 기자 나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야말로 광폭 행보를 하고 있는 건데 효과가 있습니까? 일단 국민의힘은 전통 지지층 결집 효과를 기대합니다. 박 전 대통령이 영남과 충청을 방문했고 내일 강원을 찾습니다. 접전지거나 보수 후보 추격세가 강한 곳입니다. 실제 효과 있을까요? 박 전 대통령이 대구 칠성시장에 방문한 뒤 대구 여론 살펴봤습니다. 한 ARS 조사에선 추경호 후보가 김부겸 후보를 처음으로 앞서는 결과가 나왔죠. 하지만 전화 면접 조사에선요, 지난 조사보다 두 후보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결과가 엇갈린 만큼 아직 단정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지지층 결집을 원하는 것 같고,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왜 이렇게 갑자기 선거에 광폭으로 나서는 거예요? 일단 박 전 대통령 측 유영아 의원은요, 선거 때문에 나온 게 아니라고 공식적으로 설명합니다. 대구 칠성시장은 상인의 참기름 선물에 인사하는 차원에서 또 가게 됐다는 겁니다. 박 전 대통령이 지원하는 모습 보면서요, 그 유세차에 오르거나 기호 2번 콕 찍어달라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방식은 아닙니다. 선거에 너무 개입하는 것처럼 보일까 봐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입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요. 박 전 대통령이 장동혁 대표 단식 때부터 당 무너지면 안 된다는 위기감을 가져왔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국민의힘을 위해서 나섰다는 겁니다. 자, 민주당도 오늘부터는 박 전 대통령 등판에 이게 전면 공세하는 분위기로 바뀐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제까지 관망이었다면 기조가 좀 바뀐 모습입니다. 정청래 대표 부끄러움을 모른다고 맹폭을 퍼부었습니다. 조승래 사무총장도요. 합리적인 보수가 다 떠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보수층 결집에 맞서 민주당 지지층에 우리도 결집하자 신호를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양쪽 다 이제 결집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건데 요게 좀 보죠. 이 부산 북각 박 전 대통령이 여기에도 지금 뭔가 오늘 했단 말이에요. 이게 변수가 될까요? 예, 조금 전 보셨는데 박 전 대통령 부산 북갑 안 갔지만 거기 있는 구포시장도 가고 싶었는데 여력이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박민식 후보 옆에 세우고 팔을 잡으며 소명한 뒤 기회 달라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확실한 지지 의사를 밝힌 거죠. 이에 한동훈 후보는 박 전 대통령 인품과 그동안의 삶 존경한다, 판단도 존중한다 이런 메시지를 냈습니다. 보수층 표심 돌아서지 않도록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 최대한 갖춘 겁니다. 당에서는 확실한 지지 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기대 그리고 박민식 후보 하락세를 좀 더 주춤하게 만들 정도의 효과다 이런 관측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 공교롭게도 이재명 대통령도 지금 어제 오늘 부산을 갔습니다. 맞습니다. 어제는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요 저녁 식사를 했고요. 오늘은 바다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다음에 부산 남항시장에 들렀습니다. 서민들과 소통하는 행보죠. 또 야당에서는 선거 앞두고 개입 아니냐 뭐 이렇게 비판도 하던데요. 네, 청와대에서는 이번 대통령 일정 선과 무관하다 선긋고 있습니다. 다만요 대통령의 언급이 지지율에 영향은 미치고 있죠. 이 대통령이 지난주에 스타벅스 대리기 나서고 또 민주당도 참전하면서 호남의 민주당 지지율이 일주일 새 11%포인트 넘게 올랐습니다. 이 대통령 오늘은 이 바다의 날 행사에서 박정희, 김영삼 전 대통령의 유산 언급하면서 해양수도 육성을 약속했습니다. 부산에서 보수 진영 전직 대통령 이름 거론하면서 영남 민심 잡기에 나섰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선거전 참 치열하네요. 네, 아는 기자 이남희 선임 기자였습니다. 네, 정원호, 오세훈 후보는 어제 서소문 사고를 애도하며 모두 예정했던 선거 유세를 중단했습니다. 대신 희생자 조문을 다녀왔습니다. 새로 나온 접전 서울시장 여론조사 소식까지 최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원호 42%, 오세훈 36%. 어제 저녁 발표된 서울시장 여론조사 결과 두 후보 간 격차는 6%포인트, 오차 범위 내 접전입니다. 닷새 전 같은 기관 조사에서 11%포인트 차이였던 것과 비교하면 격차가 다소 줄었습니다. 서소문 사고 직후 선거 유세를 잠정 중단한 정원호, 오세훈 후보. 사고 이튿날인 오늘도 선거운동을 자제했습니다. 대신 정 후보는 서울과 분당에 마련된 희생자들의 빈소 3곳을 찾아 유가족들을 위로했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제가 드리고 유족들께서 굉장히 많이 슬퍼하셨습니다. 정 후보는 가슴 아픈 사고를 정쟁화하면 안 된다고도 했습니다. 오 후보도 어제에 이어 오늘도 사고 현장을 방문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안전 최우선을 당부했습니다. 오후엔 서울 빈소를 비공개로 찾아 조문하는 모습이 취재진에게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양측 모두 작은 정치적인 행동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어 조심스러운 상황이라며 사실상 구설수 경계령을 내렸습니다. 채널A 뉴스 최승혜입니다. 경기 평택을 보궐선거 전쟁터입니다. 토론에서 양보 없는 설전이 벌어졌는데요. 보수 진영 후보들이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놓으면서 선거판이 더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솔 기자입니다. 경기 평택을 토론회에선 김용남 민주당 후보의 차명 대부업체 운영 의혹에 십자포화가 쏟아졌습니다. 옛 보좌진을 소위 말하는 바지 사장으로 앉혀놓고 김 후보님이 운영하신 거 아니냐는. 이 자산은 어디로 가게 됩니까? 사실상 모두 후보님의 자산 아닌가요? 법에 어긋난 일은 없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선거 때 정치 공세로서 이렇게 막 알겠습니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좀 두고 보시면 알 겁니다. 김 후보는 조 후보의 공약을 문제 삼아 반격했습니다. 대통령 병에 걸린 거 아니냐. 국회의원 후보가 이게 내놓을 수 있는 공약이냐.
현실성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공방은 토론장 밖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조국혁신당이 김 후보를 나쁜 검사라 공격하자 민주 시민들이 광장에서 그렇게 목 놓아 물러가라 외쳤던 나쁜 검사. 김 후보 측은 내로남불이라는 수식어가 왜 붙었는지 잊지 말라고 맞불을 놨습니다. 유세 현장에서 자리 선점을 두고 신경전도 벌어졌습니다. 이게 막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보수 진영에선 단일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유이동 국민의힘 후보는 황교안 자유화혁신 후보와 만난 사실을 밝히며 보수 진영 단일화를 제안했다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같은 날 조사한 건데 결과가 너무 다릅니다. 여론조사 뭐가 진실인 건지 아는 기자 정치부 이준성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말 이제 오늘 조사 이후엔 사실 공표가 금지돼서 선거가 코앞인데요. 조사가 너무 들쑥날쑥해요? 네, 같은 기간 조사한 건데요. 여론조사가 박빙인 것도 있고 어느 조사는 10%포인트 이상 차이 나니 헷갈리실 겁니다.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사람이 묻냐, ARS 기계가 묻냐. 조사 기간이 겹치는 서울 여론조사 보시죠. ARS 조사와 전화 면접 조사 차이 6%포인트 넘게 납니다. 대구도 겹치는 기간인데요. ARS 조사와 전화 면접 조사 격차만 놓고 보면 13%포인트 차이 납니다. 24일 조사가 겹치는 대전 두 조사 15%포인트 가까이 차이 납니다. ARS냐 전화 면접이냐에 따라서요. 전국 다 같은 경향입니다. ARS 조사는 접전, 전화 면접은 민주당 우위로요. 이 두 조사 방식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결론을 말하면요. 샤이 유권자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ARS 조사가 샤이 유권자를 반영한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물어볼 땐 답하기 부담스러워도 기계가 물어보면 더 편하잖아요. 선거에 따라 샤이 보수, 샤이 진보일 때가 있는데 이번엔 샤이 보수가 존재하는 건 맞아 보입니다. 전국적으로 ARS에서 국민의힘 후보에 더 유리한 결과들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아무리 그렇다 쳐도 이 선거가 코앞인데 두 조사 방식에 따라 이렇게 차이가 큰 기억이 전 잘 없거든요. 한 전문가는요, 이번 선거의 샤이 보수가 폭도 깊고 양도 많다고 했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건데요.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은 20에서 30% 사이에 머물러 있는데 이 선거를 앞두고 과거보단 비교적 낮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60% 내외로 높은 상황입니다. 국민의힘도 마음에 안 들고 대통령 지지율도 낮지 않은 상황에서 흔쾌히 보수 후보를 지지하지 못하는 샤이 보수층이 많다는 분석입니다. 이들이 그래도 답하기 쉬운 ARS엔 응답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국면에서 이제 가장 궁금한 건 이거예요. 실제 투표 결과가 ARS와 전화 면접 조사 중에 어디 쪽이 가까울까요? 네, 현재로서는요, 알기 어렵습니다. 핵심은요, 이 샤이 보수가 투표장에 나오냐 마냐입니다. 선거는 누가 좋아서 찍거나 누굴 심판하러 나오는 싸움. 샤이 보수가 야당을 꼭 밀어줘야 한다거나 정부 여당을 심판해야 한다는 열망이 크면 ARS 조사와 비슷하게, 이게 아니라면 전화조사와 비슷한 선거 결과가 예측됩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좀 짚어보죠. 이 부산 북가 보궐 그 선거 조사와 관련해서 과표집됐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최근 한동훈 무소속 후보의 상승세 이 조사들을 두고요. 한 후보 지지층이 지나치게 반영됐다는 겁니다. 토요일이었던 지난 23일 6시간 만에 마무리된 조사를 예를 들고 있는데요. 이렇게 빨리 마무리됐다는 건 한 후보 지지층이 기다렸다가 답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 이례적으로 빨리 조사된 건 맞다고 합니다. 응답률도 11.8%로 ARS 조사치곤 높았고요. 하지만 과표집으로 단정하는 건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 부산 북갑의 유권자 약 12만 명 중 임의로 500명 정도를 추출한 조사에 특정 집단이 더 반영되는 건 어렵다는 겁니다. 다만 토요일 하루 오후 시간대에만 진행된 조사인 만큼 다양한 계층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은 나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이준성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소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가 전국 철도 교통망을 흔들어 놨습니다. 이 서울역과 행신역 사이에 운행이 끊겼는데요. 이 행신엔 열차를 보관하는 차량 기지가 있습니다. 서울역에 있는 열차를 그리로 보내지 못하면서 이 과부하 우려 탓에 경부선, 호남선, 전라선 모두 일반 역차가 서울역까지 올라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역에 광민경 기자 나가 있습니다. 자, 박 기자,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건가요?
네, 이곳 서울역에는 열차 운행 중단과 지연을 안내하는 방송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코레일은 오늘 전체 열차 운행률이 평소의 80.8%, KTX 열차는 74%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붕괴된 서소문 고가차로 아래를 지나는 서울역 행신역 구간 KTX 열차 운행은 이틀째 끊겨 있습니다. 같은 선로를 쓰는 서울역과 수색역 사이 열차 운행도 멈추면서 시민들은 버스 등 대체 교통편을 찾아야 했습니다. 바로 내려가지고 버스 타고 가려고 그랬어요. 시간표 안 맞아가지고 지각할 뻔했어요. 지하철을 타던 사람은 버스를 이용하려니까 여러 가지 좀 번거로움도 있고. 서울역과 행신 차량 기지를 잇는 유일한 선로가 붕괴 여파로 막히면서 열차가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못하는 상황인데요. 행신 차량 기지 열차 활용이 어려운 데다 서울역 선로 용량이 포화될 위험 때문에 대다수 노선에서 KTX를 제외한 열차 운행 구간이 크게 단축됐습니다. ITX 새마을호와 마음호는 경부, 호남, 전라선 모두 수원역 이남으로만 운행 중이고 무궁화호도 대전 이남으로만 운행 중입니다. 서울역 과부하를 막기 위해 서울역과 청량리역 사이 열차 운행도 멈췄습니다. 일부 열차가 운행 중짐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코레일은 주중까지 운행 정상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붕괴 현장 수습과 복구에 최소 40시간이 걸릴 전망이라 열차 이용 불편이 주말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취재를 해보니 정말 더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서소문 고가차도가 이상하다는 징후가 발견된 뒤에도 이 사고 직전까지 무려 160번 넘는 열차가 고가 밑으로 갔습니다. 이 열차 지날 때 붕괴했다면 더 큰 재난이 이어질 수도 있었던 거죠.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도 서울시에는 5시간 뒤에나 보고가 이루어진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김승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달리는 화물차 위로 콘크리트 더미가 쏟아집니다. 어제 오후 2시 33분쯤 서소문 고가차로가 붕괴되는 모습입니다. 고가차로 상판이 3cm 가까이 가라앉는 이상 징후가 포착된 건 새벽 2시 반쯤. 공사는 급히 중단됐지만 이런 상황이 서울시에 보고된 건 5시간이 지난 아침 7시 반쯤이었습니다. 서울시 보고 이후에도 열차나 차량에 대한 교통 통제는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통제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기 위한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이 상황이 발생한 걸로. 상판치마 발견부터 붕괴 사고 발생까지 약 12시간 동안 고가차로 밑을 통과한 열차는 KTX 66대 등 총 166대에 이릅니다. 전문가들은 붕괴 전 진행한 안전 점검에 앞서 사고 대비가 미흡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붕괴를 막는 추가 지지대 설치도 없었고 작업자들은 안전모와 방진복만 착용한 채 직접 비계 위로 올라갔습니다. 크레인 같은 데 타고 올라가면 밑에서 있는 게 아니라 옆에서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검찰은 전담팀을 꾸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네, 서울 마곡동의 LG전자 업무센터에서 60대 협력업체 직원이 LG전자 직원 2명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피해자들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협력업체 직원은 평소 업무 문제로 갈등이 심했다고 주장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임종민 기자입니다. 서울 마곡동 LG전자 업무용 빌딩. 오전 11시 20분쯤 이 안에서 흉기 난동이 벌어졌습니다. 협력업체 소속 60대 남성이 LG전자 소속 50대와 40대 남직원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겁니다. 부상자 2명은 복부와 팔 등에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119 와가지고 실려갔는데 앰뷸런스 많이 왔으니까. 60대 남성은 건물을 빠져나갔고 곧바로 추적이 시작됐습니다. 협력사 직원이 임직원을 찔렀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남성은 지하철을 타고 달아났는데 범행 40분 뒤 마포구의 지하철역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붙잡혔습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공격한 LG전자 직원들과 업무상 갈등이 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LG전자 측은 가해자가 속한 협력회사의 인원 재배치를 요청했는데 협력사 측이 오늘 이 사실을 가해자에게 통보했던 걸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남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검토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임종민입니다. 네, 일본에서 시작돼 한국에서도 유행이라는 이른바 메이드 카페. 그런데 밤이 되면 사실상 유흥업소처럼 운영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심지어 미성년자까지 술 접객에 동원되고 있었는데요. 손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들어갈 땐 초인종을 누릅니다. 술을 주문한 손님 옆에 이른바 메이드복을 입은 카페 아르바이트생이 앉는 모습이 보입니다. 주문액이 크면 손님 곁에 더 길게 앉아주고 술을 따라주기도 합니다. 샴페인은 따라주기도 해요. 특정 메뉴는 30분, 특정 메뉴는 1시간 이렇게. 아르바이트생 중에는 미성년자도 있습니다. 메이드는 18살이라는. 일반 음식점인 카페에서 직원이 유흥주점처럼 손님에게 술을 따르거나 옆에 앉아 접객을 하는 건 식품위생법 위반입니다. 10대 등 알바생이 참여한 메이드 카페 단체 대화방에선 사장이 핫하고 숏하게 차려입어야 한다며 선정적 복장을 권합니다. 메이드의 가치를 높이는 일이다 하면서 조금 더 붙이셨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여자는 핫하고 숏하게 입어야 된다. 서울의 다른 메이드 카페에선 술을 시킨 손님에게 1시간 가까이 응대를 하게 하거나 미성년자 알바생에게 노출 의상을 입게 하고 손님과의 신체 접촉을 권유하는 곳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 미시룩을 좀 제대로 입어라 라고 하면서 사장님은 그냥 조금씩 머리 쓰다듬어 줘라. 관할구청도 불법인 줄 알지만 단속의 한계를 호소합니다. 거의 한 주에 한 번은 가는 것 같아요. 함정 조사를 한다거나 호수를 한다거나 그게 안 돼요. 카페 간판 뒤에서 일어나는 미성년 직원의 술 접대.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손주영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40대 여성이 지게차에 치여 숨지는 참변을 당했습니다. 사고가 난 장소, 초등학교 바로 앞 어린이 보호구역이었습니다. 홍지혜 기자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여성. 아래쪽에서 지게차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려옵니다. 차량 주행 신호등은 빨간불이지만 지게차는 멈추지 않고 자전거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신고를 받고 소방대원들이 출동해 가림막을 치고 사고 현장을 수습합니다. 경찰대 와가 있고, 브레이크 와가 있고, 그리고 포장 이렇게 치놓고 끝났다고. 지게차에 치인 40대 여성은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안에 있는 횡단보도였습니다. 평일 오전 학생들의 등교 시간대였습니다. 지게차 운전자는 술이나 약물에 취한 상태는 아닌 걸로 확인됐습니다. 지게차라고 하면 2차선으로 달려야 되는 거고 그 사람이 그 복귀만 지켰더라도. 경찰은 지게차 운전자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재입니다. 네, 사건을 보다 시작합니다. 사회부 백승우 기자 나왔습니다. 첫 사건부터 보겠습니다. 저 남성 손에 들려있는 게 소주병이에요? 네, 식당 손님이 깨진 병을 버리고 난동을 부리는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영상 보시죠. 네. 네, 식당 테이블에서 술이 뿌려지고 남성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네, 일행을 향해 달려드는데요. 남성 손에 들려있던 물건 깨진 소주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소주병을 휘둘리는 순간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재빨리 달려들어 제지합니다. 큰일 날 뻔했는데 민첩한 행동이 남다릅니다. 네, 그렇습니다. 휴무날 식사 중이었던 경찰관이었는데요. 앞에서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자 바로 제압에 나선 겁니다. 몸싸움이 벌어지는 동안 식당 주인이 깨진 소주병을 빼앗았고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고 합니다. 네, 다음 사건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 남성도 손에 뭔가를 들고 있는데 뭡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반려견 목줄인데요. 네. 이 남성은 왜 개 목줄을 들었을까요? 영상 속에 답이 있습니다. 늦은 밤 공장으로 남성이 들어옵니다. 주위를 살피더니 개를 향해 다가가는데요. 갑자기 발로 걷어차고 빗자루까지 마구 휘두릅니다. 목줄을 잡아당겨 개를 내던지기까지 하는데요. 강아지가 고통에 몸부림쳐도 남성은 멈출 생각이 없습니다. 정말 왜 그럽니까? 이게 한 번도 아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날 찍힌 영상도 볼까요? 남성이 목줄을 짧게 잡고 강아지를 들고 다니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잔혹한 학대는 무려 20일간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낮에는 강아지를 예뻐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개 주인이 퇴근한 밤이면 몰래 찾아와 개를 마구 학대했습니다. 결국 이 강아지는 죽은 채 발견됐고요. 20대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유포를 주다 손을 물려 화가 났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마지막 사건 보겠습니다. 자전거를 탄 남성에 대한 얘기입니까? 네, 도둑이 탄 자전거였습니다. 보시죠. 네. 젊은 외국인 남성이 자전거에 탄 채 검은색 가방을 들고 있습니다. 가방을 늘어뜨리고 지나가는데요. 30대 호주 사람인데 제주도 해수욕장에서 관광객 가방을 훔쳐 달아나는 모습입니다. 가방에는 명품 지갑 등 200만 원 상당의 금품이 들어 있었는데요. 현장에서 3km 떨어진 곳에서 붙잡힌 남성. 처음엔 범행을 부인하다가 경찰이 CCTV를 보여주자 결국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백승우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정용진 회장 대국민 사과에도 스타벅스를 향한 싸늘한 시선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선 분노한 시민들이 매장에 낙서를 하거나 직원에게 항의하는 영상이 번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확인해 보니 일부는 이미 수년 전 중국이나 홍콩에서 찍힌 걸 짜깁기 한 거였습니다. 노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타벅스 매장 안에서 여성이 컵을 바닥과 점원을 향해 내던집니다. 여성 밑에는 5.18 스벅 유공자라는 설명이 달려 있습니다. SNS 등에 널리 확산됐는데 알고 보니 2년 전 중국 광둥 지역 스타벅스에서 찍힌 영상이었습니다. 반 스타벅스 시위대가 매장을 파괴했다는 글과 함께 온라인에 퍼진 사진도 7년 전 홍콩 민주화 시위 당시 스타벅스 매장 낙서를 지우는 BBC 보도를 사진만 딴 것이었습니다. 일부 누리꾼은 방망이를 휘둘러 스타벅스 출입문과 로고 간판을 때려 부수는 AI 생성 영상도 만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어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대국민 사과에도 스타벅스를 향한 싸늘한 시선을 거두지 않는 겁니다.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회와 박종철 기념사업회 등은 전국에서 스타벅스 불매에 나서겠다고 밝혔고 경찰은 박종철 열사의 친형을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해 정용진 회장 처벌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채널A 뉴스 노은수입니다. 이 장면 어디선가 본 듯한데요. 엔비디아 젠슨 황 CEO가 이번엔 TSMC의 웨이 저자 회장과 치킨 대신 볶음면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대만판 깐부 회동 박재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만 타이페이의 한 식당 앞,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와 TSMC의 웨이 저자 회장이 깜짝 회동을 가졌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포장된 볶음면과 음료를 시민들에게 나눠줍니다. 지난해 10월 우리나라에서 젠슨 황 CEO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만나 치킨과 맥주를 곁들인 이른바 깐부 회동을 한 뒤 시민들에게 치킨을 나눠줄 때와 복장도 분위기도 비슷한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시가총액 세계 1위와 6위 기업 총수의 만남으로 두 기업의 시총 합계만 1경 원이 넘습니다. I came to thank TSMC's leaders. They are going to be so busy in the coming months. 지난 23일 대만에 온 젠슨 황은 아내와 딸과 함께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거리를 활보하기도 했습니다. 또 식당 화장실에 젠슨 황이 다녀갔다는 사인을 남기는 등 화제를 모았습니다. 젠슨 황은 대만을 인공지능 혁명의 진앙이라고 부르며 연간 최대 1,500달러, 우리 돈 225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양사 AI 분야의 수뇌부가 참석해 두 기업의 AI 공조가 본격화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재입니다. 백악관 앞마당에 공사가 진행 중인데요. 2종 격투기 UFC 경기장이 들어섭니다. 트럼프 대통령 80세 생일에 맞춰 900억 원짜리 격투기 쇼가 열릴 예정입니다. 워싱턴 정다은 특파원이 현장 다녀왔습니다. 백악관 앞마당에 대형 구조물이 들어섰습니다. 성조기 색상인 붉은색과 푸른색 아치형 구조물로 중장비가 동원됐습니다. 2종 격투기 UFC의 특설링 공사가 한창인 백악관 남쪽의 큰 잔디밭 사우스로는 평소 국빈들을 맞이하던 곳입니다. 경기는 다음 달 14일로 트럼프 대통령의 만 80세 생일에 열립니다. All people invited, our country is invited to this. It's free.
And you know, in the park right across the street, they're going to have, I guess, anywhere from 75 to 100,000 people. 백악관 잔디밭에 약 4,500석 규모의 경기장을 짓고 그 바로 앞 부지엔 대형 스크린을 설치해 최대 10만 명이 관람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격투기를 즐기는 핵심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I think it's wonderful for our country to do something like that. Yeah. I think it just shows patriotism and gets people more paying attention to what's going on with our politics in this country. And 실제 행사엔 미군과 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부 VIP 유료 티켓 가격은 우리 돈 약 2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미국과 이란은 이래서 종전이 될까요? 이란은 미군 정찰 드론을 격추하는 장면을 올리고 미군은 중동 상공에서 급유를 받는 전투기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박지한 기자입니다. 레이더 스크린에 포착된 비행체가 미사일에 맞아 폭발합니다. 이란이 미국의 MQ-9 정찰 드론을 격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미국의 F-35 스텔스 전투기를 포착해 쫓아냈다는 겁니다. 이란은 F-35가 미사일 공격을 감지하고 최대 출력으로 달아났다고 밝혔습니다. 적어도 방공망인 마지드 대공 시스템이 건재함을 과시한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번 조치가 휴전 위반에 대한 단호한 대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외무부도 가세했습니다. 어떤 악행도 좌시하지 않겠다며 미국을 직격했습니다. 이에 미군은 F-35보다 스텔스 성능이 뛰어난 F-22 랩터가 중동 상공에서 급유를 받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언제든 은밀하게 이란으로 침투할 수 있다는 압박입니다. 종전 합의 가능성이 아예 닫힌 건 아닙니다. 이란 대통령은 중재국 카타르에서 분쟁 종식 작업을 마무리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 27일 긴급 내각 회의를 열고 이란전 대응 방향을 결정합니다. 채널A 뉴스 박지한입니다. 네, 쉴 새 없이 폭우가 쏟아지는 이상기후로 중국 중남부 지역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주택가와 도로가 침수되고 다리가 붕괴됐습니다. 베이징 이윤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폭우로 넘쳐난 물이 도로 위에 폭포처럼 쏟아집니다. 천둥 번개까지 동반한 폭우에 놀란 노점상 주인은 급히 물건을 치우다가 바닥에 나뒹굽니다. 건물 승강기는 물이 새 사용이 중단됐습니다. 그제 저녁 중국 중부 안후이성에서 3시간 만에 최대 170mm 가까운 비가 쏟아지면서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인근 후베이성에선 이날 하루 250mm 넘는 폭우로 인해 학교 앞 도로와 가구 매장 등 곳곳이 물에 잠겼고 집안 붕괴로 다리가 무너지면서 다리 위에 정차 중인 차량이 강물로 떠내려가기도 했습니다. 상하이, 충칭 등 중남부 대도시 곳곳도 도로와 주택이 물에 잠겼고 최근 우한시에선 100% 가까운 습도를 기록하면서 천장과 바닥에 물이 맺히는 모습이 잇따라 포착됐습니다. 중국 기상당국은 예년과 달리 아열대 고기압의 영향으로 고온다습한 공기가 중국 중남부 지역에 넓게 영향을 미치면서 수십 명의 사상자와 침수 피해가 발생한 걸로 분석했습니다. 중국 중남부 일부 지역은 내일까지 폭우가 계속될 예정이어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반대로 겪어본 적 없는 폭염에 시달리는 곳들도 있습니다. 인도에선 기온이 45도까지 치솟았고 영국과 프랑스는 관측 이래 가장 더운 5월을 나고 있습니다. 홍유라 기자입니다. 온도계에 35.6도가 찍혔습니다. 연신 부채질을 해보지만 더위를 식히기엔 역부족입니다. 더위에 지친 런던 시민들은 템즈강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영국의 5월 기준으론 역대 최고였던 1922년 32.8도를 이틀 연속 넘어섰습니다. People told me that London was going to be colder, but honestly, I don't know what it is. Like I feel like I'm dying here. 프랑스도 최소 10개 지역에서 5월 최고 기록이 깨졌습니다.
Bueno, trato de tomar mucha agua, estar siempre hidratada, tratar de ir a lugares con sombra. 인도 뉴델리도 45도까지 치솟으며 병원엔 온열 질환자들의 줄이 늘어섰습니다. 설사와 구토에 시달리는 아이에게 조금이라도 먹이려는 아버지는 애가 탑니다. वजह से जो है दस्त आ रहे हैं, उल्टी भी आ रही, कुछ खिला पिला दो। ऐसे मेरा भी पेट खराब हो गया था 2-3 दिन पहले, तो बहुत ही दिक्कतें हो रही हैं गर्मी की वजह से। 탈수 증상에 동물들도 맥없이 쓰러졌습니다. हीट वेव चल रहा है तो उस कारण बकरों में पशुओं में प्रॉब्लम आ रही है, जिसके कारण तेज बुखार आ रहा है। 늦가을을 맞은 남미 페루도 36도를 기록하는 등 지구촌 곳곳이 5월 폭염과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윤아입니다. 네, 미국에서 10대들의 위험천만한 기행이 사회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달리는 지하철 위에 올라탔다 숨지는 일도 벌어졌는데요. 이런 무모한 행동이 SNS를 타고 번지고 있습니다. 문예빈 기자입니다. 달리는 지하철 위에 한 사람이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아슬아슬하게 구조물을 피하는가 싶더니 그대로 추락합니다. 잠시 뒤 또 다른 사람도 중심을 잃고 선로 위로 떨어집니다. 현지 시각 22일 미국 뉴욕에서 달리는 열차 위에 올라탔던 10대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뉴욕에선 SNS에 올릴 영상을 찍겠다며 달리는 열차 위에 올라타는 이른바 서브웨이 서핑이 유행하면서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이번 사고가 예고할 수 있었던 비극이었다면서 서브웨이 서핑은 끔찍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청소년들이 무리를 지어 도로 한복판을 뛰어다닙니다. 고함과 경적 소리가 도로를 가득 메웁니다. 도로는 소화기 분말로 뒤덮였고 아예 경찰차 위에 올라타기도 합니다. 현지 시각 그제 미국 시카고에서 10대 청소년들의 난동으로 경찰관 5명이 차량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최근 영미권에선 10대들이 SNS로 시간과 장소를 공유한 뒤 한꺼번에 몰려드는 이른바 틴 테이크 오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처음엔 함께하는 놀이 형태였지만 점차 도로 점거와 난투, 기물 파손, 경찰 충돌로 번지고 있습니다. SNS를 타고 번지는 10대의 위험한 기행에 주요 도시들도 통금 강화와 단속 확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문예빈입니다. 실업과 주택난에 신음하는 청년 문제는 우리나라 일만은 아닌가 봅니다. 세계 곳곳에서 청년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는데요. 인도에선 청년들을 바퀴벌레에 비유한 고위직 발언에 맞서 바퀴벌레 당이 창당됐습니다. 조현진 기자입니다. 시위하는 군중들 사이에 한 남성이 바퀴벌레 그림을 들고 서 있습니다. 휴대전화 케이스에 바퀴벌레가 그려진 스티커를 붙입니다. 인도에서 이른바 바퀴벌레 국민당이 창당됐습니다. 인도 청년들 중심으로 만든 가상 정당인데 SNS 개설 열흘 만에 2,200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수리야 칸트 인도 대법원장이 일부 실업 청년들을 바퀴벌레 같다라고 한 발언이 도화선이 됐습니다. It does actually concerns the youth. That's why they have gained so much popularity. 기성세대에 저항하는 거리 시위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스페인에서도 수천 명의 청년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피켓에는 우리 집은 판매용이 아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스페인에 몰려드는 외국인 관광객으로 기존 주택들이 단기 숙소로 대부분 전환되면서 청년들이 주거할 곳이 사라지자 분노가 커진 겁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주택들의 임대료는 청년들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최근 의회에서 임대료 제한 법안마저 부결되자 청년들의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네, 인도에서 10살 소녀가 성폭행 끝에 숨지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기자회견을 앞두고 경찰들이 웃고 떠드는 모습이 그대로 전파를 탔습니다. 성혜란 기자입니다. 마이크가 빼곡한 기자회견장.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던 경찰들이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웃음을 터뜨립니다. 이웃 남성 2명에게 성폭행당한 뒤 살해된 10살 소녀 사건의 기자회견 직전 모습입니다. 기자들이 사건 배후를 묻는데도 웃는 얼굴이 이어졌습니다. Let us be a little understanding of each other's situations. 현지에서는 피해 가족을 모욕했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밤바다 위를 화려하게 수놓은 수십 대 드론들. 잠시 뒤 하나둘씩 균형을 잃더니 수십 대가 바다로 곤두박질 칩니다. 그젯밤 비비드 시드니 축제 도중 드론 89대가 오작동을 일으켜 추락했습니다. 주최 측은 주파수 간섭이 있었다며 추가 공연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흰 순례복 차림의 인파가 거대한 기둥을 향해 자갈을 던집니다. 이슬람 성지 메카에서 열리는 정기순례 하지의 핵심 의식으로 악마를 돌로 쫓아냈다는 전승을 재현하는 장면입니다. 전날 아라파트 산에서 기도를 마친 순례객들은 밤새 메카로 이동해 다시 기도를 이어갔습니다. 최고 41도까지 치솟는 폭염 속 뿌연 물 한 개로 연기를 시켜가며 160만 순례자들은 성지 순례의 의무를 다했습니다. 이란 순례객들은 미국을 규탄했습니다. 파키스탄에선 소를 제물로 바치는 희생제가 치러졌고 예루살렘과 인도 카슈미르에서도 수천 명이 평화를 기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아르헨티나에서 세계에서 가장 긴 샌드위치 만들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목표는 750m, 수천 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인데 끝내 기록 달성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홍진우 기자가 전합니다. 도로 위 테이블에 샌드위치가 길게 놓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샌드위치를 만들기 위한 이벤트가 열린 겁니다. 750m가 넘는 길이에 소고기 1,500kg과 빵 1,500개가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배식이 계속 늦어지자 시민들이 울타리를 무너뜨리고 테이블에 놓인 샌드위치를 쓸어 담았습니다. 세계 최장 샌드위치 인증 기록을 받기 위해 공증인까지 대기 중이었지만 결국 무산됐습니다. 양손에 짐을 든 남성이 거침없이 걸어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물에 풍덩 빠집니다. 주변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어 남성을 구해냅니다. 수영장에 가득 물이 차올라 바닥으로 착각한 겁니다. 남성은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짐은 완전히 물에 젖었습니다. 사람 하나 겨우 지나갈 통로로 구조팀이 들어갑니다. 좁고 가파른 지형 탓에 앞으로 나가기조차 힘듭니다. 지난 19일 라오스의 한 동굴에 마을 주민 7명이 고립돼 일주일째 갇혔습니다. 주민들은 금을 찾기 위해 들어갔다가 갑작스러운 폭우로 동굴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그란 치즈 덩어리를 잡기 위해 가파른 언덕에서 사람들이 뛰어내려옵니다. 넘어지고 구르고 온몸은 만신창이가 됩니다. 2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영국 글러스터 치즈 굴리기 대회입니다. 부상 위험이 높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축제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삼성전자 노사 간 성과급 합의안이 노조원 투표를 통과해 최종 확정됐습니다. 최대 이 6억 원의 성과급 어디에 쓸까요? 삼성전자 이 셔틀버스가 지나는 동탄, 평택 등 이른바 셔세권 부동산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김태우 기자입니다. 삼성전자 임금교섭 잠정 합의안이 73.7% 찬성률로 가결됐습니다. 영업이익 10.5%를 재원으로 한 상한 없는 특별 포상. 올해 1인당 최대 6억 원에 이를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여기에 최대 5억 원의 사내 주택 대출이 담긴 임금 협상안이 최종 타결된 겁니다. 성과급 합의가 확정되면서 동탄과 평택 등 통근 셔틀버스가 정차하는 이른바 셔세권 지역 아파트들도 매수 기대감으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셔세권의 한 모델하우스에는 삼성전자 공장과의 접근성을 강조하는 현수막이 내걸렸고 바로 앞이란 문구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업소에도 매수 문의가 이어집니다. 오늘 오셨는 젊은 직원분들, 삼성 하이닉스 그런 분들이 여기 훔치는 이참에 나가서 이거 찍어가지고 이 매물에 대해서 문의했다고 하면서 주장대로 5억까지는 해상이 된다고. 성과급 합의안으로 노사 갈등은 일단락됐지만 비반도체 부문 직원들의 불만은 여전합니다. 삼성전자 사장단은 향후 5조 원을 인재 육성에 투자하겠다고 했고 비반도체 부문장인 노태문 사장도 사과문을 올려 내부 달래기에 나섰지만 봉합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우입니다.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이 단일 종목에 투자라면 수익률도 2배, 반대로 손실률도 2배가 될 수 있는 상품이 오늘 출시가 됐습니다. 이 시장은 열광했습니다. 배정현 기자입니다.
국내 증시에 10억 원 가까이 투자하고 있는 정운용 씨. 오늘 상장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하려 문이 열리자마자 증권사를 찾았습니다. 레버리지 종목, 고객님 원하시는 종목 사시는? 난 단일 종목 그러니까. 이건 매력이 있죠. 뭐 내려갈 때 내려가도록 올라갈 때 2배 먹으니까. 오늘 출시된 단일 종목 레버리지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특정 주식의 수익률을 매일 2배 수준으로 반영하는 상품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SK하이닉스는 주가가 9.3% 올랐지만 단일 레버리지 상품은 평균 18.8% 올랐습니다. 2배 정도 더 수익을 본 셈입니다. SK하이닉스를 추종하는 한 레버리지 상품은 장중 가격 제한폭인 60% 직전 59%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오늘 하루에만 거래된 금액이 10조 원을 넘겼고 투자 전 미리 이수해야 하는 온라인 교육 사이트는 인원이 몰려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수익이 큰 만큼 손실도 그만큼 커지는 구조로 투자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정현입니다. 올여름은 유독 도깨비 같은 집중호우와 폭우가 잦을 거라지요. 재난 현장에서 생명을 구하는 새로운 로봇 그리고 드론 구조대가 선보였습니다. 김동아 기자입니다. 세차게 프로펠러를 돌리며 하늘로 떠오르는 드론. 인명구조용 주황색 구명 튜브를 매달고 있습니다. 잠시 뒤 물에 빠진 시민을 발견하자 시민 위로 튜브를 떨어뜨립니다. 장마와 태풍 등 여름철 풍수재해에 대비한 실전 같은 훈련 현장입니다. 전방 500m까지 볼 수 있는 카메라를 활용해 드론 로봇이 사람이 갈 수 없는 곳까지 실종자를 수색할 수 있습니다. 하천변 실종자를 찾기 위한 사족 보행 로봇도 투입됐습니다. 장애물에 부딪힌 상황을 가정해 쓰러뜨려도 곧바로 일어납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생존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벌 수 있을 거라고 기대. 노란색 상자가 딸린 호스를 하천에 넣자 순식간에 물을 빨아들여 폭포수처럼 내뿜습니다. 홍수로 지하차장이나 도로가 잠겼을 때 투입하는 대용량 배수차로 1분에 50톤씩 물을 빼낼 수 있습니다. 올 여름은 집중호우로 강수량 변동성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소방당국은 119 문의 폭증에 대비한 AI 신고 접수 체계도 갖출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동아입니다. 내일 낮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약한 비가 내리겠고요.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오르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낮 사이 전국에 비가 지납니다. 중부 호남은 주로 오전에, 낮에는 강원, 영남에 이어지겠고 양은 5mm로 많지 않겠습니다. 오후에는 해안가와 제주로 강한 바람이 불어듭니다. 소속 15m, 산간은 20m 이상의 강풍이어서 시설물 관리 잘해야겠습니다. 내일 서울 낮 27도로 오늘보다 2도 높고요. 대구와 부산은 28도로 평년 기온 웃돌겠습니다. 모레부터는 당분간 비 예보 없겠고요. 기온이 나날이 올라서 일요일엔 다시 서울 낮 30도로 더워집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